저희 목장은 6년 전에 처음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우 72마리로 시작을 했고, 2년 뒤에는 140마리로 규모를 늘렸어요.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220마리로 규모를 늘려서 지금은 3개의 농장에서 총 220마리의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키웠던 소를 팔았을 때 그 해의 매출은 6억 정도 됐고요. 140마리의 소를 팔았을 때는 13억 정도,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220마리의 한우를 모두 팔면 아마 2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목장이 빠르게 규모와 수익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와 저희 농장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맥도날드의 사업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꼭 소를 키우시지 않더라도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떤 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맥도날드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드셔보셨나요? 저는 맥도날드 햄버거 중에서는 상하이 버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아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다른 햄버거 집들보다 뭐 유별나게 더 맛있거나 특별하지는 않다는 걸요. 이거보다 맛있는 햄버거는 사실 넘쳐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돈도 많이 버는 햄버거 회사죠. 여기서 저희 농장의 첫 번째 방향성이 나오는데요. 저희 농장은 최고의 한우를 만들기보다는 많은 한우 고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장인이 되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한우 공장이 되겠다는 거죠. 공장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농장은 적정 사육 마리수를 지키고 충분한 공간과 깨끗한 환경에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맥도날드의 햄버거도 똑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맛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을 만한 표준화된 맛의 햄버거를 많은 사람에게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더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초고수, 장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당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을 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확장성은 사실 후자가 더 높죠. 내가 아무리 장인이 된다고 해도 내 몸은 하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과 연결이 돼서 두 번째는 시스템화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햄버거 만드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이 된다면 아마 하루면 햄버거를 만들 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맥도날드에는 햄버거를 만드는 매뉴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요. 패티는 몇 분을 굽고 어떤 야채를 얼만큼 넣고 어떤 소스를 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요. 이렇게 매뉴얼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 적당한 맛의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 앞서 말한 양적인 성장이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누구든 쉽게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누구든 가능하다는 건 저렴한 인건비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이런 일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죠. 저희 농장도 이런 시스템화가 가능하도록 한우 비유구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우는 살을 찌어서 고기로 파는 비유구와 송아지를 낳는 번시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마리당 수익은 번시구가 더 큽니다. 하지만 번시구는 그만큼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송아지를 치료하는 노하우나 번시구를 수정시키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번시구를 키우면서 규모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면 그만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구해야 하니까 인건비도 높고 이런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농장에서 먹고 자고 상주를 하는 직원들은 월급으로 한 300에서 400만 원은 줘야 해요. 결국 번시구를 키우면서 내가 혼자 관리할 수 있는 번시구의 최대 마리수는 저는 100마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직원 고용이 어려워지면 사실 규모 확장도 어려워지죠. 그런데 저희 농장의 지금 구조는 사실 고등학생이 오든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분이 오든 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호구는 사료를 주는 게 가장 큰 메인 업무인데
몇 개월령의 소에게 몇 킬로의 사료를 줘야 한다. 이런 매뉴얼이 이미 다 있고 이외의 농장 업무들도 사실 사람의 손을 타거나 기술이 필요한 건 크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저렴한 인건비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농장에서 과거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아침 저녁 사료만 준 분에게는 2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업무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료를 주는 게 업무의 전부였으니까요. 사실 비호구를 키우면 아픈 소도 거의 나오지 않고 아픈 소가 간혹 나오더라도 수의사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무들은 굳이 다 저나 직원이 하지 않고 저렴한 인건비로 직원을 쓰는 대신에 이런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부동산 수익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정확히 말하면 햄버거를 파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맥도날드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그 상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서 햄버거를 통해 일부 수익을 내면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상승분까지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자본금이 부족한 분들이 한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절대 축사를 짓거나 사지 말고 임대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 땅이나 축사가 아니라 소니까요.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데 축사부터 사거나 땅을 사고 축사를 지으면 정작 소를 살 돈은 얼마 남지 않고 이런 땅이나 축사는 다 깔고 앉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대출금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사육 마리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자금이 준비가 되면 그때는 축사를 사야 해요. 계속 임대 목장을 전전할 수 없기도 하고 땅이나 축사를 본인이 소유하고 거기서 소를 키우면 분명 최소 10년 이상은 그 자리에서 한우 사육을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땅값의 상승분, 그러니까 집가 상승분까지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농지라고 해도 10년 전의 가격이랑 지금의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지금이 더 비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짜장면 값이나 과자값도 오르는데 자산 중 하나인 땅이 같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렇게 땅이나 축사까지 소유를 하게 되면 소를 키워서 얻는 수익과 부동산 수익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데요. 비교적 수도권에 가까운데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보면 수십 년 동안 소를 키워서 얻은 수익보다 땅값이 올라서 얻은 수익이 많은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농장도 처음에는 임대 축사를 구해서 72마리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임대 축사를 2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가 축사 1곳을 매매하고 임대 축사 2곳까지 해서 3개의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임대 축사를 정리하고 다시 자가로 축사를 추가로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축사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매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농장의 방향성 3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농장의 시스템화, 매뉴얼화를 한다. 세 번째는 부동산 수익까지 고려를 한다 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